저희가 실제로 분석을 해봤는데 나영 같은 경우에는 연계율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영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나영은 그러니까 거의 한 70~80%에 가깝게끔 연계가 됐었고 가영은 연계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이제 문제를 변형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출 문제에 걸리다 보니까 변형하는 순간에 학생들은 새로운 문제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또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좀 깊숙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번 풀어봤다. 그러면 뭔가 해결돼서 70점 이상은 맞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가영은 수학 1 12문제, 수학 2 13문제, 심화 선택이 5문제였었는데 이제 그 가영이 4과목으로 바뀌었죠. 그 수학 1, 수학 2, 적분과 통계, 기하, 벡터 해가지고 4과목 공히 25%씩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4과목을 모두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특히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변화가 있죠. 수학 1만 공부했으면 됐던 것을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라는 과목이 들어가면서 둘 다 공히 15문제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골고루 그 과목을 어느 과목을 이제 소홀히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골고루 점수를 딸 수 있을 만큼 깊숙하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좀 커졌다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16일 날 그 교과부하고 교육과정평가원 EBS에서 발표를 한 게 있죠. 이번에는 정말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작년에 학생들이 좀 피해를 봤을 수도 있는데 올해 학생들은 분명히 체감될 정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EBS 교재를 또 양도 많이 줄었어요. 교재 양도. 그렇기 때문에 깊숙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지금 대국민 약속을 했기 때문에 EBS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도 적을 알면 승리하기 쉬운 것처럼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분석을 미리 해놓고 공부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공부하는 것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선생님이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출제가 됐으며 EBS의 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됐는지까지 깊숙하게 준비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공부하는 것하고 이 책을 보지 않고 공부하는 것하고는 그 결과에서 큰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눈으로 풀지 말고 손으로 풀라는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한번 풀어본 경험에 의해서 점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한 문제 한 문제 풀었을 때 그것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제가 된 것인지 또 어떻게 변별력을 두려고 노력을 한 건지까지 분석을 하면서 공부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손으로 직접 풀어가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그 체감 연계율도 느낄 수가 있겠고 점수도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좀 창조적인 공부를 하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위권을 가르는 것은 수능에서는 서너 문제의 고난도 문제가 그 결정을 내리는데 깊숙하게 또 창조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출제자의 의도는 어떤 것이었느냐, 어떤 의도로 출제를 한 것이냐, 또 내가 출제를 한다면 이걸 어떻게 변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다르게 푸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고요. 또 기본이지만 마지막으로는 개념과 원리를 반드시 한번 공부를 한 다음에 시험을 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중위권 학생들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개념과 원리 자체가 부족을 한 학생이 있고 두 번째는 개념 원리는 준비가 잘 돼 있지만 문제풀이의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페이퍼 테스트를 해서 내가 개념이나 원리가 부족한지 아니면 문제 푸는 그런 능력 자체가 부족한지 분명히 해야 되고 그 처방 자체는 개념이 모자라면 개념을 먼저 공부해야 되겠죠. 또 문제 푸는 능력이 모자란 학생들은 그 수능 문제라든지 평가원 모의평가 문제 또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좋은 문제들이에요. 질 좋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단원별로 나눠서 좀 풀어와 주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위권 학생들은 공부하는 습관 자체가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66일 정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인다라면 이거는 평생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권 공부하는 것은 별로 안 좋습니다. 하위권 학생들은 한 권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는 그런 것이 공부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위권 학생들은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면 돼요. 또 익힌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 위주의 깊숙한 공부만 해도 적어도 3등급 이상은 금방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뭐를 공부하면 10점이 올라간다는 말씀 드리기 힘들고 이런 겁니다. 소위 말해서 개념 노트를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만들어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단원이 끝났을 때
거기에 핵심 개념들은 뭐였고 거기 나와 있는 공식들은 뭐가 있는지 자기 스스로 정리를 해보는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오답 노트를 좀 만들어서 습관적으로 틀리는 문제나 또 너무 어렵게 내가 생각되는 그런 문제들을 모아서 A4 박스에 놔서 자주 보는 그런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인데요. 문제를 무조건 1번부터 풀어가는 것보다는 1번부터 8, 9번 정도 풀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거기서 낑낑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 생각은 오히려 18번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18번 문제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앞쪽은 쉽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풀어도 반 이상 맞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맞다 놓으면 한 3등급 이상 정도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 뒤에 자기가 잘 공부가 됐던 단원의 문제라든가 또 마지막으로는 올림피아드 비슷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순서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만 해도 점수는 많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냥 습관적인 말씀인데요. 문제풀이 노트라고 해서 일부러 문제풀이 노트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노트를 반을 접어서 한 문제 한 문제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돼서 그렇게 나온 건지 이렇게 잘라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노트로 말씀드리면은 문제풀이 노트, 또 개념 노트, 각 단원이 끝나서 정리해 볼 수 있는 또 오답 노트, 요 세 가지 노트만 잘 활용을 해도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또 수능이 다가왔을 때 공황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 15일 정도 남았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개념 노트나 오답 노트로서 마무리를 한다라면 수능에서는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